나와 있죠. 등기할 권리변동 참 중요해요 이게. 자, 이게 몇 문제냐면 최소한 12문제 중에 몇 문제를 차지해요? 4문제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몇 번째 하는 거냐면 4번째 하는 거예요. 4번째. 우리 기본서에서도 한 3번째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굳히기 작전.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도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밑에다 쓸 거고요. 그러면 1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한 번은 이렇게 따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하라고요. 자, 이제 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표시를 해봐요. 자, 1부 동그라미 쳐봐요. 1부. 자, 1부. 동그라미 쳤어요. 앞에 여기 뭐가 붙었어요? 요거 권리라고 써봐요. 권리. 자,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등기가 되네요. 그래서 무슨 이전 등기니까? 지분 이전 등기니까. 이제 그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측을 한번 봐봐요. 우측. 자, 부동산 일부네요. 자, 부동산 일부는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 동그라미 잡아요.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유는 뭘까요? 일부는 일물일건주의 2배되기 때문에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은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완전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잘랐잖아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소유권을 뭐라 그래? 권리.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일물일건주의 2배 써요. 입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에 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는 거야. 분할 절차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써봐야죠.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갑이 소유권자야. 자, 을이 뭐예요?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서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을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려면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는 거. 기존 필지가 7이면 여기는 뭐가 돼? 7-1.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뭐예요? 분할 배웠죠. 분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1번은 완전히 마무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번 지문을 가볼까요? 자, 오늘 요 표만 할 테니까 이제 마무리 종강할 테니까요. 오늘은 자, 요걸 100% 이해를 하셔야 돼. 완전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읽어봐요.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저당권 여기에다 박스를 쳐놔요. 여기가 중심축이야. 저당권이야. 자, 저당권은 일단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소유권 일부라고 줄 쳐놔봐요. 소유권 일부.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요걸 다시 따져보자가. 일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자로 건치면 지분.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일부잖아. 부동산 일부,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따지는 연습을 해야죠, 저희가. 자, 저당권 박스를 전화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따져, 줄 쳐놔봐요. 이렇게 가네. 그러면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어서 권리가 붙어서. 항상.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도 제대로 따지고 가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일부네요. 여기서 부동산 일부네요. 자,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이에요. 영위권. 그러면 여기 영위권에다 박스를 쳐놔요. 이제 진짜 시험장에 가서 이제 따지는 연습. 영위권은 무슨 수익이에요?
사형 수익.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화살표 놓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자, 일부야, 전부야?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사형 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부동산 일부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 3번에 가서 봐봐요. 3번은 소유권 일부죠. 자,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무슨 건이죠? 영위권. 그러면 영위권을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영위권은 무슨 수익? 사형 수익. 그럼 앞에다 줄을 한번 꺼놓고, 이렇게 따져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얹히면 지분.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홍 소유권 일부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하나씩 따져보네요. 자, 4번 지문에 가서 가압류를 일단 줄 쳐놔봐요. 가압류.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부 채권. 그렇죠. 이 앞에 화살표 나와봐요. 저당권부 채권은 어때요? 걸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채권에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나와 있죠? 채권. 그러면 채권. 자, 가압류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왜 뭐예요? 종이. 계약서라고 한번 해봐요. 계약서에 가압류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봐봐요. 자, 채권. 앞에 채권이 붙었네. 채권에 가압류.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가압류. 자, 5번 지문은 봐봐요. 자, 5번 지문은 좀 바짝 신경 써야죠. 자, 여기 봐봐요. 공유지분의 가압류. 가압류 박스를 쳐놔요. 이게 중심키야. 앞에 이렇게 화살표 놔봐요. 자, 공유지분은 앞에 놓으니까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유. 그렇죠. 공유지분이네.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등기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좌측 5번에 볼까요? 자, 합유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요. 가압류 박스 쳐놓을까요? 앞에 합유지분에다 이렇게 하산해봐요.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 합유 등기, 합유지분은 표시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합유지분에 가압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저당권에 대해서 이거 똑같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처분을 거기 가처분 등기 나와 있죠? 자, 처분 금지를 가로를 쳐요. 항상 뭡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처분, 처분 금지 가로를 쳐요. 항상 가처분은 처분 금지가 붙어 있어. 처분 금지가. 자, 그러면 가처분 이렇게 박스를 쳐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놔봐요. 이렇게. 저당권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처분 금지는 항상 요거는 없다고 생각해야 해요. 자, 저당권은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에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등기가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은 이제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 6번은 뭐예요? 밑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6번에 대한 부연 설명. 자, 맨 밑에다가 자, 여백이 있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물권이네. 담보 동그라미 쳐봐요. 자, 담보하면 뭐가 기억나요? 교환가치. 자,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야.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환가치 밑에다 이렇게 써요.
뭐야? 경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플러스를 시켜봐요. 자, 요렇게 합쳐봐요. 합쳤어요? 자, 요렇게 플러스를 시켜서.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났다. 뭘까요? 임의경매야. 그래서 임의경매. 자, 경매는 두 종류가 있죠. 자, 경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와. 그러면, 자, 임의경매와 뭐요? 강제경매는. 강제경매. 자, 임의경매는 그러면, 임의경매는 뭐요? 읽어봐요. 담보권 실행경매가 임의경매야. 자, 강제경매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사집행법상.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예요. 그러면 담보권의 담보물건은 몇 종류가 있죠? 자, 써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전세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전세권이 경매가 들어가면 임의경매일까요? 강제경매일까요? 강제경매야. 뭐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저가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달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할 수 없어. 저당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경매가 필수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2호 사유로 가까요.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다시 6번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저당권 그 읽어봐요. 저당권 뒤에 읽어봐요. 경매 금지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법률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특약을 하게 되면 특약은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물건,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건은 무슨 가치? 교환가치, 즉 경매야.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임의경매는 결론적으로 담보권 실행경매야. 그러면 강제경매는 뭐라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담보가등기는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강제경매야. 강제경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섭법상의 법정지향권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남쪽에 뭐예요? 임의경매가 나올 수가 없어. 간섭법상의 법정지향권은 무슨 경매가 나온다?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야. 오늘 서서히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모르면 오늘 민법 문제가 몇 개 안 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권 실행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6번까지 해석이 됐네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거기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처분금지. 처분금지.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요거는 7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봅시다. 밑에다 이제 달아요. 자, 뭐 7-니까. 자, 이제 출발해보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를 이제 자기가 잡아놔야 돼요. 자,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갈고 닦았잖아요. 텃밭을 깔아놨죠. 자,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따로따로 줄잖아요. A기한. 기한은 그럼 봐봐요. A기한은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지고라는 소리거든. 읽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기한 가처분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대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등기 줄쳐놓고 애어한 이것도 가지고라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읽어봐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야. 지금 7번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따로 줄쳐놓고 자, 애어한을 줄쳐놓으라고. 애어한.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이라는 거잖아. 가등기 상. 읽어봐요. 가등기 상에 가처분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요 7번 다시 올라가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라는 거야, 이게.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이게 이 이야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가등기. 그러면 요게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자,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이야기예요, 요게. 그러면 요 가처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밑에다 써놔요. 요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 등기.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글씨가 같다고 생각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가처분, 여기는 가처분, 여기는 가처분, 여기는 번대, 여기는 번등기라는 거야, 번등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따로 줄쳐놔봐요. 요거 따로. 자, A 기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잖아. 그렇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는 번등기를 실행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의미는 결론적으로 봐봐요. 의미 참 재미있어요. 요거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약. 요거는 완결권. 이게 바로 예약 완결권이야. 예약 완결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는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일종의 기대권이야. 그러니까 기대권이니까 읽어봐요. 읽어봐요. 상, 보, 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조건과 기한에서 연결된 거 읽어봐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고 담보. 이 부분으로 연결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안 돼요.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요걸 자기가 집에 가서서 본격적으로 자기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 기한, 애 어한 요거는 뭐예요? 요 지문은 결론적으로 같은 지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 오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읽어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기한 여기 뭐예요? 어한 요거는 대한 이게 오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뭐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비교를 딱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다시 올라가면 요거는 뭐예요? 요 7번에 대한 그런 거 자측에 해당.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은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7번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요. 우측에 한번 가봐요. 우측. 자, 우측 7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반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가처분을 할 수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가 실행이 안 되면 그거는 가등기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우측 7번에는 자, 여기에 가로 읽고 써놔요. 뭘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 우측 7번 가로 열고 써놓으라고. 처분 제한의 가등기.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그러면 여기 처분 제한의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다면 어디가 중요 포인트일까요? 가등기일까요? 처분 제한일까요? 가등기가 주행체잖아. 간용 거잖아. 읽어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놔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이거구나.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까 가등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라고 그랬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7번은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만 실력이 부쩍부쩍 늘지 본인이 복습을 안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파생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8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야 돼. 그럼 8번을 다시 밑에다가 해서 8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그러고 나서 8번을 해석하러 가자고. 읽어봐요. 등기청구권이 뭐예요? 다시요. 등기청구권이 뭐라고요? 읽어봐요. 누구?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요구하는 것 그러지 말고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사인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면 이제 등기청구권은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청구권은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자, 등기청구권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물청과 채청. 자, 그러면 이제 물청, 채청이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여기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권자. 물권자가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야. 여기 읽어봐요. 이거는 채권자. 채권자.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은 옆 밑에다 써요. 몇 년이죠? 10년이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 청구권 두 종류가 있네.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뭐예요? 발생되는 원인은 읽어봐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자, 그러면 채권적 청구는 언제 발생할까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그죠? 자, 실체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로 안에다 실소유자라고 써요. 요 밑에다 등기 명인이라고 써요. 등기 명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읽어봐요.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읽어봐요. 불청. 읽어봐요.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뭐예요? 채청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자, 다시 예를 듭니다.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되니까. 자, C라는 사람이 요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B하고 짜서 안 짜요? 다 짜요. 그럼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네. 그렇죠?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A가 B한테 등기를 쳐줬어요. 등기를 마무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통정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공정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봐봐요. 어우, 불법이네요. 저렇게. 자, 그러니까 째려봐도 불법이야. 그렇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이 아니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잘 봐봐요. 그러면 실소유자는 통정무선이죠. 그럼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 명의는 B. 일치해 불일치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뭐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자, 그러면 통정 무선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A는 B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써요. 이제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채청, 물청. 하나 A가 있기는 해요. A가 있기는 해요. 근데 2차만 준비하는 사람은 A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1차 하는 사람은 오늘 말소 배웁니다. A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 또 써요. 법정. 자, 그러면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채청, 물청,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해야 돼. 갑이 이제 어디 있어요?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죠.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해갔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는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등기를 안 해갔으니까 얘는 등기명 아직. 그러면 실소유자 등기명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죠. 그러면 점유취득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읽어요. 이전. 이전이 들어가면 물청이야. 그러면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또 하나는 뭐예요? 설정. 자, 설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청이 되는 게 아니라 채청이 되는 거야. 채청. 자, 그러면 여기 점유취득시에서 그러면 채청은 읽어봐요.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의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점유하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행사했어 안 했어? 행사하고 있잖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점유를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소, 물청, 설정, 채청, 법정, 일청, 임차권, 채청.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취소, 해제한 등기 청구권. 물청, 채청. 물청이죠. 왜 물청이에요? 자, 무효 치면 말소, 취소, 말소, 해제, 말소. 요 밑에 뭐가 숨어져 있어? 말소. 읽어봐요. 말소. 이때는 채청, 물청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그러면 감춰져 있는 걸 찾아야 돼. 참전 감춰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전 설정을 안 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점유취득시에서 봐봐요. 점유취득시에서 등기 청구권.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이전을 요구하는 거잖아. 밑에 이전의 청구, 이전이 포함되어 있죠. 그때는 채청, 물청, 채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팔아서, 그러면 소유권 A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팔았을 때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뭐예요? 갑에서 을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주지 않고 그 바탕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는 거 없는 걸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연결을 해야 돼. 봐봐요. 요 밑에다 이제 가등기를 써요. 가등기. 상 사이에다가.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선의 버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불일치하니까. 자, 채권적 청구권은 일치해, 불일치. 일치.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순위를 확보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탄생을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읽어봐요. 물건적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 물건적 정권을 이렇게 휘어잡아 버려요.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읽어봐요. 말소는 뭐예요? 물청, 그렇죠. 물청.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이 들어갔죠. 채청, 물청, 채청.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채권적 청구.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럼 본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래. 그러면 봐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이때 가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등기. 우리 맨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장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읽어봐요. 물건은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절대권이잖아.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 물건적 정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근데 만약에 이게 응용이 됐을 때 이게 미쳐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그럼 채권적 정권은 절대권, 상대권. 그러니까 순위 확보할 이유가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잖아. 그러면 표제부는 읽어봐요. 자,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렇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읽어봐요.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냥 뭐예요? 요즘 강사들 한번 가서 공시법 선생 봐봐요. 자, 물청 가등기 안 돼요. 외우세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요. 외우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건데? 그게 바로 뭐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 등기점은 채청, 물청,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1차 과목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등기 청구권이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 있거든. 지금 이제 등기 청구권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 놓고 다시 이제 8번으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보죠. 자, 8번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다. 맞죠?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전화요. 자, 그러면 거기 8번에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 앞에 채청, 물청.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간단해. 봐봐, 채청은 절대권, 상대권,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물건은 뭐야? 절대권, 상대권. 그 자체로 보호받아. 그래서 보존할 청구권이 없어. 그럼 고로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 중간이 모르면 안 되고 응용이 됐을 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상식적으로.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읽어봐요. 보존, 또 보존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읽어봐요. 소유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여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수인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요거 지붕만 쫓아가서 A가 가서 봐봐요. A가 지붕만 등기해 주세요. 보전 등기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등기가 아니. 말은 안 하죠. 또라이 자식, 저 또라이 자식. 나가지고 장난을 치나, 지금?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 그러면 지분은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일부.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전부. 자, 그러면 등기관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 등기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면 수인의 뭐예요? 1인이. 1인이에요. 여러 사람의 보존 등기권자 1인이. 그러면 여기 A 집은 얼마예요? 3분의 1. B 집은 3분의 1. C 집은 3분의 1. 그러면 봐봐요. A가 그러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보존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전부 보존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전원의 보존 등기는 돼요.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음에 준비합니다. 그러면 9번의 1인이 전원 동그라미. 그러면 전원의 보존 등기에서 보자 동그라미. 그러면 수인의 전원이 보존 등기할, 그러면 봐봐요. 수인이 1인이 전원의 보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오른쪽 가서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또라이 자식. 그래, 또라이라고 그래요. 내 데리고 장난치냐? 지금 이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밑에 10번을 봅니다. 자, 똑같은 원리예요. 요것만 바뀌는 거야. 자, 상속 등기가 있네. 몇 사람? 자, 뭐예요? 요거 이제 상속을 바뀌어봐요. 자,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갑이. 자, 자식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A가 쫓아가서 자기 3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속으로 콩가루 집합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A가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 등기는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전원 동그라미. 그러면 상속 등기에서 상자 동그라미. 자, 10번에 가서 자기 상속 집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 안 돼. 이게 이제 자기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전원 자기. 자, 10번에 가서 1인이 자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아니, 11번. 전원 동그라미. 자, 신탁 등기에서 신 동그라미. 근데 신탁 등기는 전원의 신탁 등기는 돼. 근데 신탁 등기는 그 옆에다 써요. 합이라고 써요. 수인의 신탁 자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유, 이렇게 되는 거야. 합유 지분은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번, 자, 9번, 10번, 11번 옆에다 써요.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나오네. 전원. 보상신이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전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돼. 그러면 전원 보상신. 요번에 모의고사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전원의 보상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안 돼.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안 돼. 얘네들은 뭐예요? 전원의 상속 등기야. 전원의 보전 등기 1인이. 전원의 신탁 등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전원 보상신. 이렇게. 보상신. 자, 근데 봐봐요.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을 한 사람은 맞힐 거고, 생각을 못 맞춘 사람은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문제 나가 볼까요? 자, 읽어봐요. 가까울이 공동상속한 경우 을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바로 읽어봐요. 자기 지분이잖아.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가능상속 등기. 안 되잖아. 자기 지분이니까. 그러면 가까울이 공동상속한 게 을이 전원의 상속 등기. 봐봐요. 문제가 달라. 봐봐요. 지문이 달라요. 자, 가까울이 공동상속한 게 을이 전원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돼요.
완전 의미가 다른 거잖아, 의미가. 근데 맨날 뭐예요? 전원 보상신 애워놓고 써먹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 말은 그러면 읽어봐요. 크게 해봐요. 그래요. 자기. 저 부를 때 자기 그러는 거야. 자기의 상속등기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 뭐는 자기가 1인이 뭐다? 전원의 상속등기 이게는 된다라는 거야. 전원의 상속.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원 보상신. 이제 써먹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12번에 대해서는 밑에 가서 부연 설명을 달아보자고. 조금 달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등기, 번등기 한번 써봐요. 가등기, 번등기. 저 아까 연습을 했던 거죠.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가 뭐예요? 자,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합산할 수 있네요.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합쳐봐요. 그러면 이게 형성건이거든. 형성건. 이제 형성건이라는 걸 착안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형성건은 뭐예요?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발생하죠. 그러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발생하니까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기한 본등결. 그러면 자, 수인이야. 이제 요거는 생략하고 봐봐요.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번등기를 1인이 자, 번등기를 실행하려고 쓸 필요 없어요. 자, 번등기를 실행하려고 그래. 번등기. 그러면 자기 지분은 어떻게 될 건가?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봐봐요. 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자기는 되네요. 저는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전원의 번등기는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와 번등기는 뭐예요? 수인이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은 안 돼.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지분이나 신경 써라. 네 거나 잘하세요. 이게 가등기야. 가등기. 그러니까 요거는 일부 자기하고 전원이 바뀌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무슨 건이니까? 형성건이니까. 자, 그러면 읽어봐요. 애약완결간. 읽어봐요. 애약완결간. 자, 자석에 자석 마이너스네.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러면 한매 건은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한매 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근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가 붙었어? 이전. 한매건이야? 한매건 이전이야? 한매건 이전. 요거는 예약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야. 한매건 자체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봐요. 자, 11번에 자기 지분에서 그러면 자자 동그라미. 자, 자기 지분에 대한 번등기. 번등기는 가등기가 걸려 있는 거죠. 그 옆에다 써요. 그래서 그 옆에다 뭐 하나,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 자, 자가용이라고 써요. 자가용. 자가용은 네 것 타요? 남의 것 타요? 지 것 타요? 자기 것 타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요 용자는 전미사예요, 용이. 읽어봐요. 가등기는 지 거만 되고 남의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원의 가등기 안 돼요? 뭐만 돼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돼.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자가용. 암기 코드가 하나씩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1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마무리되어죠. 1인이 자기 지분의 포괄유정 찾았어요.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13번과 관련돼서는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정부터 잡자고. 유정의 개념부터. 유정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혼으로 무상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여기 봐봐.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조건하고 기한하고 친하지 않아. 친하지 않죠. 근데 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공짜로 주잖아. 무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뭘 주기 때문에? 이익만 주기 때문에 유정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유가 뭐야? 유언장이야.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유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언을 하려면 이제 유정은 유언장이 나와 있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포괄 유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A, B를 봐봐요. A가 2분의 1이면 이 사람도 몇 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유언장에 지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니죠. 그러면 유언장 가지고 A가 2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려 하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A가 전부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된다라는 거야. 자기 전원.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자, 13번 밑에다가 전원 하나 써놔요. 전원 지분의 포괄 유정 등기도 돼. 그럼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다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자기 지분에서 자자 동그라미, 밑에서 전원 지분에서 전자 동그라미, 포괄 유정에서 포자 동그라미. 읽어봐요. 자점포.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많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다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암기 코드 이제 확실히 이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 거니까. 자,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자, 이제 이해를 시켜줬으니까 이제 시험장 가서는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읽어봐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자가용은 전미사죠.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죠. 자기 지분이 무슨 지분인데 일부 지분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전원에 그러면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포괄 유정은 읽어봐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자기는 왜 될까요?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원은 왜 될까요?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암기 한번 하고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봐봅시다.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가등기는 자기 일부 지분은 되나 전원은 안 돼.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 얘네들 자기 지분에서 등기하면 배토로 각하한다.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 4번이 뭐냐면 등기법이 약 30%를 차지해. 요게 30%를 차지해. 그러니까 요것만 자신 있으면 앞으로 등기법 뭐예요? 그냥 공부 안 해도 12문제 중에 기본 6개는 맞출 수 있어. 6개는. 그러면 6개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 통달이 돼야 돼. 이건 뭐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게 또 뭐예요? 그 위에 박스가 있잖아. 아까 박스 있었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그러니까 요 55페이지만 잘 해놔도 기본 4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해놓아야 돼요. 자, 오늘 만세삼창하고 헤어져야 되겠네요. 자,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자가용. 요거는 그냥 전미사야. 용, 이래요. 자, 읽어봐요. 자점포. 그러면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안 되고, 자가용은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에 대해서는 안 돼요.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복습 좀 부탁해요. 오늘 55페이지만 딱 마음 잡아놓고 A4 용지에다 딱 써가면서 한 번만 분석하라고. 한 번만 분석하면 등기법이 헐 가볍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토요일날 많이 지쳐요. 토요일날이 많이 지치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